윤 기자, 그러니까 오늘은 유가족 분들과 그리고 지나가던 이제 행인, 싸움에 이제 휘말린 행인과의 대질신문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대리기사 본인은 참관인 자격으로 지금 경찰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우선은요, 예. 일방적으로 대리기사가 폭행을 했다라고 목격자들 진술을 한 목격자들과, 그 다음에 일방 폭행이 아니라 쌍방 폭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유가족들과의 대질신문만 오늘 이루어지고요. 네. 이 피해자 대리기사도 오늘 늦게 조금 한 2시 반쯤 네. 도착을 하셨는데, 이 대리기사께서는 대질신문을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참관하지 않는, 그냥 참관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요. 뭐 네. 김현 의원도 있고 대리기사 의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유가족과 목격자 진술끼리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 논점을 일방 폭행이냐, 쌍방 폭행이냐, 이게 좀 서로, 서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패면 사실은 또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쌍방 폭행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싸움에 휘말린 제3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폭력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옷기 잡고 멱살만 잡아도 폭력이기 때문에 만약 네. 행인이 우리 대리기사를 구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를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동안에 네. 처벌하는 케이스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CCTV가 있으니까 이 사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정당방위 이론이 있잖아요. 네. 누가 나를 부당하게 때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려면 나도 같이 때리던가 방어하기 위해서 밀치던가 이런 폭력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한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 그리고 폭력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일선 경찰서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이번 사안도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거나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네. 폭력 사건 했던 것처럼 그냥 막 너무 많이 때렸다. 예를 들면 맞은 것보다 더 때렸다. 이러면 정당방위는 안 되지만 방어하기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어떤 정당한 방어행위를 한 정도 부분이면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행인 처벌이 만약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되지 않아야 돼. 그것도 정의에도 네.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과거에는 말이죠. 네. 경찰에 이와 같은 이제 폭행 사건이 접수가 되면 웬만하면 다 그냥 관행적으로 쌍방으로 처리하고 이제 말았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일방이냐 쌍방이냐를 정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점. 네. 또 혹시 반대쪽에서 민원 제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어갖고 이제 경찰이 빨리 사건 정리하고 싶은데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진단서 내고 그러면 그냥 같이 쌍방으로 이제 처리하고 말았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사법정에 이건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 기억으로 한 3년 전에 네. 경찰청에서 이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처리 지침이 전국 파출소 지구대에 다 이제 내려갔죠. 예.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하지 말고 면밀하게 잘 따져서 처리할 것. 그거에 따른 민원이 엄청 많았던 모양이네요. 억울하다 이거 정말 이게 뭐냐. 내가 싸움 말리러 갔다가 조금 이렇게 좀 폭행이 서로 연루가 됐는데 다 똑같이 처벌을 받으면 그건 억울하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매뉴얼로 보여주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내가 혹시 부득이 관여한 경우라든가 또 상대방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하면서 소극적으로 밀어서 다쳤다. 네. 이것을 과거처럼 쌍방으로 입건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네. 이미 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도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임 기자, 대리기사 유족분들께서 그저께죠?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대리기사 이모 씨를 찾아갔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이 대리기사가 이번에 있는 병원에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라는 게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리기사, 피해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당시 김병건 위원장, 김영기 부위원장 등이 4명이 찾아왔었는데 이 사과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꼬치꼬치 캐묻는다든지 그러니까 당시 누가 어떻게 폭행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고요. 또 계속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 언론에서라고 하면서 언론 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일을 크게 만든 건
당신들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아니라 언론이다라고 책임을 회피를 했었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김현 의원과 말을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네. 자꾸 찾아왔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현 의원은 아직 대리 기사에게 네. 직접 찾아가서 사과한 적은 없는 것 같죠? 네. 김현 의원은 대리- 경찰에 출두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네, 뿌리면서 보도자료를 통한 사과. 사과하셨었는데 네.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시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네. 사실 정말 사과라는 것은 사과하는 사람의 진정성의 문제인데 네. 김현 의원 같은 경우도 기자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뿌려서 간접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했고 네. 그 가족들도 찾아가서 오히려 정말 사과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 내가 수사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밝히러 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과라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김현 의원의 아마 직접 사과, 이것도 아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